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들을 풀면서 세부적인 것들을 채워 나가면은 그냥 풀면서 들으세요. 우리가 1기압에 해당하는 게 수은기둥 높이 76cm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압이 결국에 압력이잖아. 이 압력의 단위가 파스칼이야. 요 사람. 그러니까 파스칼의 법칙을 발견하니 파스칼의 이름을 따서 압력이 지정이 됐어. 그러니까 이 76cm HG라는 거는 이게 너네가 고등학교 1학년에 가게 되면 맞아요. 이제 올해 추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본량과 유도량에다가 막 측정 표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수은기둥 76cm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오피셜한 그 측정 방식은 그러니까 오피셜한 이제 단위는 아닌 거거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인 뭐 우리가 원래 쓰는 힘의 단위인 뉴턴이나 길이의 단위는 미터나 이런 걸로 정의가 된 게 파스칼이란 단어야. 1기압을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헥토가 뭐냐? 그 너네 수학에서 아르나 헥타르 이런 거 배우니? 처음 들어보니? 헥토가 100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1013 헥토파스칼은 101300 파스칼이란 뜻입니다. 괜찮나요? 1013 헥토파스칼은 101300 파스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1013 헥토파스칼이 이제 1기압으로 우리가 정의가 된 거고요. 고기압이니 저기압이니 하는 것들은 이제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다른 거에 맞춰서 정리가 되기는 할 겁니다. 요게 물기둥으로 따지면 10m 정도 되고, 얘를 공기로 환산하잖아?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높이 1000km까지의 공기기둥의 압력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기권을 지금으로부터 1000km 높이까지를 기권이라고 칭하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공기가 때리는 압력, 공기의 밀도 이런 게 감소한다 라는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밑에 거는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슉 그냥 다 보면서 그렇구나, 암기량이 많냐? 암기량이 많지도 않고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제 바로 들어가면 돼. 다만 여기는 이제 문제풀이 단계 들어가서 조금 뭐 한두 개 신경 쓸 게 있기는 하겠죠. 자, 좀 한번 해볼게요. 1번,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물을 담은 유리컵을 종이로 덮고 거꾸로 뒤집어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거야. 이제 막 마술 뭐 한다고 할 때 물을 많이 담으면 안 돼. 물을 적당히 담은 상태에서 뒤로, 아니지, 많이 담아도 상관없으려나? 상관없긴 하겠다. 물기둥 10m만 안 되면 되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안 쏟아집니다. 딱 밀착이 돼 있을 때. 그렇게 되고,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기압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왜냐면 우리는 우리 몸에서 바깥쪽으로 대기압과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가 되는 거고요. 2번, 수은기둥이 내려오다 멈추었을 때 수은기둥의 압력과 대기압이 같다. 1기압일 때는 76cm Hg가 될 거고요. 저 가 포인트 나와 있죠? 공기가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진공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기가 원래 수은기둥이 있다가 수은기둥이 빨대마냥 밑으로 그냥 쪽 빨려있는 약간 그런 상태야. 그래서 요거랑 관련해가지고 잘 안 내려오거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왜 우리가 왜 유튜브 쇼츠나 이런 데 보면은 페트병 안에 있는 물 빨리 빼기 이런 거 할 때 있잖아? 그치? 그냥 하면은 잘 안 내려가거든요? 근데 하려고 막 이렇게 회오리를 친다든지 빨대를 끼운다든지 하는 거잖아. 안쪽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공기가 압력이 생기니까 그 기압 때문에 하는 거야. 그 엄마가 집에서 소스병 같은 거에 옮겨 담을 때도 그냥 소스 비닐봉투 포장지에 든 소스 같은 느낌이라고 쳐봐봐.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위로 엉덩이 부분을 탁 자르면 그쪽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갑자기 확 잘 내려오거든. 요것도 이제 기압을 이용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압 때문에 이런 것들 소스까지 안 가도 되고, 너네 도라지즙이나 배즙이나 이런 거 먹을 때 그냥 먹으면 잘 안 빨리잖아. 그렇잖아. 근데 뒤쪽 부분에 이게 공기 통하게 하면은 쓱 내려온단 말이야. 흘러내린단 말이지, 수르륵.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압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간은 채워져 있지 않고요. 진공 상태. 굵은 거를 사용하더라도 76cm 고정. 얇은 거를 사용해도 고정. 기울여도 여기서 이제 포인트야. 높이가 76이 돼야 돼.
대각선의 이 길이가 76이 아니라 수면에서부터 높이, 수은면에서부터의 높이가 76cm가 돼야 됩니다. 이거를 물로 바꾸면은 높이는 10m까지 올라간다 라고 이제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 밑에 3번 1기압이 76cm의 수은 기둥, 76mm의 수은 기둥이고요. 76cm가 760mm, 760이고요. 세 번째가 1013헥토파스칼, 물기둥 10m의 압력이 되는 상황이지. 4번에 공기의 양은 지표면이 더 큽니다. 밀도도 지표면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기압도 지표면이 더 높을 거고요. 수은 기둥의 높이도 누가 더 높아? 지표면이 더 높게 될 겁니다. 모든 게 전부 다 지표면 쪽으로 부등호가 벌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을 기압이나 대기압. 그러니까 이 면적분의 힘이 면적으로 나눴잖아. 이거를 우리가 단위 면적당 힘 이렇게 이제 부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분모분의 분자 형식으로 정리가 된 거는 단위 어쩌고당 힘이야. 이런 거에 대표적인 게 거속시 해가지고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러니까 속력을 우리가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은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 이렇게 이제 정의가 내려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압은 아랫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이니까 X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고요. 측정하는 시간 장소에 따라서 당연하게도 기압은 변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높은 산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도 기압이 시시각각 바뀌어. 왜? 아까 우리 해륙풍 바람 부는 거, 이 바람이 부는 게 기압의 원리라고 했잖아. 그래서 공기층이 불균일하게 가열되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이 옆보다 조금 더 시원해, 차가워. 그러면 여기도 이제 기압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 알겠나요? 자, 다음 장 넘어가서 74쪽은 솔직히 설명 안 할 겁니다. 그냥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필기했던 거,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 읽어볼 필요도 없거든요. 왼쪽에 있는 거 읽어본 필요도 없고요. 왼쪽에 있는 거 그냥 바로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하는데, 아까 우리 처음 수업 시작하면서 필기했던 거 있잖아, 짤막하게. 그거 보면서 푸시면 됩니다. 그거 보면서 푸시면은 자연스럽게 유도가 될 거예요. 풀어봅시다. 해륙풍, 계절풍 관련해서 질문 있나요? 여기는 그래서 어디가 더 따뜻하지? 따뜻하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겠는데 어디가 더 차갑지? 차가우면 내려오겠는데 요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금방 따라와. 해보니까 이걸 안 하고 그냥 외우려고 하면은 이게 위험한 게,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어떤 거냐, 너네가 결국에 나랑 과학을 재밌게 배우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험 보려는 게 목적인 거잖아. 시험장에 들어가서 둘 중에 하나가 헷갈리면 진짜 골치가 아파. 갑자기 이제 불현듯 헷갈려. 그럼 이제 아무것도 내가 손 쓸 수가 없고 찍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 그래서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이제 원리는 따뜻하면 공기가 상승한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얘는 안 까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가 따뜻한데 공기가 상승하네. 기압이 어떻게 되겠는데, 기압은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그 헷갈리는 기압을 잡으려고 내가 머리 위에 손을 올려놓고 공기를 하강시켰다가 상승시켰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였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정리하자면 6번에 낮아지고, 가열되면은 공기가 상승해서 기압이 낮아지고, 냉각되는 곳은 하강해서 높아진다.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람이 붑니다. 지면 기준이에요. 7번, 지표면이 가열된 곳이 상승하는 A, 기압이 높은 곳이 하강하는 B가 될 것이고요. 바람은 B에서 A로 붑니다. 그래서 되고요. 8번은 이게 이제 가열되고 냉각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하냐? 기압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지. 혹시 못 들었니? 다 따라오고 있죠. 기압 차이. 9번에 바람은 육지에서 바다로. 육지에서 바다로. 육풍입니다. 육풍이 부는 건 밤이고요. 기압을 따지게 되면은요, 기온이 바다가 더 높으니까 바다 쪽에서 공기가 상승, 육지는 기온이 낮으니까 육지 쪽에서 공기가 하강, 기압은 육지가 더 높은 상황. 10번 남동계절풍, 나가 북서계절풍이 되고요. A, B 중에서 기압이 더 높은 곳은 공기가 하강하는 쪽이겠죠. 그렇죠? 기압이 더 높은 곳은 공기가 하강하는 쪽이야. 그럼 공기가 어디가 하강을 합니까? B 쪽에 하강을 하겠죠. 그래서 B에서 A로 부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A, B 쪽에, 그러니까 C, D 쪽은 C가 공기가 하강을 하니까 C에서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계절
가가 여름, 나가 겨울이 되는 거고요. 괜찮나요? 네, 이게 끝입니다. 이때 뭐 바람의 발생 원인? 이것도 별거 없습니다. 그냥 따뜻하게 가열되면은 거기가 공기가 상승한다. 이게 모든 게 다 끝이야. 해류풍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그래서 이쪽 부분은 그냥 넘어가긴 할 거고요. 81쪽까지 한번 가볼래? 81쪽에 1번 문제. 독일의 게리케가 지름 50cm짜리 반구한 다음에 요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거. 요게 이제 어떤 거냐? 진공 가지고 실험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이거 기억이 나는 게 이거 관련된 만화책이 어렸을 때 있었거든. 그래서 양쪽에 말 매달아 놓고 말 한 10마리인가 가지고 양쪽에서 뜯은 거야. 사람으로 못 뜯었어. 사람으로 못 뜯었고요. 말 가지고 해서 뻥 하면서 뜯었던 실험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기압의 존재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게 된,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게 된 대표적인 실험이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요거 비슷한 게 우리도 그 있잖아. 그 벽에다가 붙이는 거. 그 벽에다가 그 욕실에다가 비누거리 붙이는 흡착판. 뭔지 몰라? 뭔지 모른다고? 아니 그거 말고 그냥 비누 올려놓는 거. 맨날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 있는 거. 지우는 모르는데. 아니 그니까 아니 이걸로 하면 안 되나? 아니 요거 뒤에 있는 요거 붙이는 거 요거 처음 보네. 엥? 이런 건 처음 본다고? 그래? 이거 어떻게 처음 볼 수 있지? 하여튼 요것도 이제 압력 가지고 하는 것들이거든. 부항 뜨는 것도 마찬가지야. 부항 뜨는 것도 보면은 이렇게 부항판 한 다음에 이게 빨아들이잖아, 안쪽에는 공기를. 그럼 그 안쪽이 진공 상태가 돼서 손으로 그냥 뜯으려면 안 뜯어져, 부항할 때. 이게 위쪽에 있는 밸브를 빼가지고 뜯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손가락으로 살과 그 부항 캡 사이를 집어넣으면 푸식 하고 바람 빠지면서 되잖아. 바람 들어가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공기의 압력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공기 압력에 대한 거를 알아낸 대표적인 실험이어가지고 아마 너네가 문제 풀면은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얘기는 한 거고요. 다시 내용으로 좀 갑시다. 다시 교재로 가서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 문제 풀 때 어렵지 않을 거니까 뒤쪽에 넘어가서 82쪽에 넘어가게 되면 A 기단 나옵니다. A 기단 나오는데 설명해야 될까? 아까 우리 그림 그린 게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북태평양 기단을 여기가 이제 고온 다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온 다습이라고 하기도 하고 온난 다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고온 다습이 맞긴 합니다만 그냥 따뜻하다 정도로만 이해해도 괜찮아요. 양쯔강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친구긴 하거든요. 그래서 작동을 하는 날씨를 보면은 시베리아가 겨울이고 북태평양이 여름입니다.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양쯔강 기단이 봄, 가을에 옵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 이 양쯔강에서 오니까 건조한 거야. 지금 우리가 산불 난 것도 건조해서 나는 거거든. 건조해서 양쯔강 기단의 영향으로 이쪽에서 건조한 바람들이 넘어와서 난 거고 오호츠크의 기단이 여름 중에서도 초여름에 와. 그러니까 이 오호츠크의 기단은 우리나라한테 뭐 직접적으로 많이 내려오는 친구는 아니야. 초여름이라고 하면 5월, 6월, 7월 요 정도 사이거든요. 요때 뭐가 있냐? 장마가 이때 와. 8월달 넘어가서 생 여름에 오는 장마 태풍이랑 느낌이 좀 다르고 5월, 6월 달에 비가 계속 내리는 장마가 오잖아. 그게 오호츠크의 기단이랑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수분을 많이 담고 있는 애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물을 흩뿌리게 되겠죠. 그게 이제 장마가 되는 거지. 괜찮나요? 요게 기단의 경우에는 이제 내가 공기덩어리 아래쪽에 있는 그 땅과 뭐 바다, 내 아래쪽에 있는 거의 성질을
고스란히 따라서 기단이 된다는 거지. 이런 공기 덩어리들 기단이 만나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가 한꺼번에 만나게 되면은 바로 섞이지 않습니다.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가 만나면 이 친구들이 바로 섞이지 않고요. 어떤 한 층을 이루게 돼요. 그게 전선입니다. 성질이 다른 두 개의 기단이 만나서 경계,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섞이지 않고 층을 이루고 있는 걸 우리가 전선이라고 하고요. 당연하게도 공기 덩어리가, 자, 지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요렇게 공기 덩어리가 있고 요렇게 공기 덩어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두 개가 만나는 지역이 있겠지? 사람이 서 있는 지역에서가 여기가 여쪽에서 만나? 이거를 전선이라고 하고, 위쪽 부분에선 이렇게 이제 공기 덩어리들이 안 섞이고 있을 거거든. 이거를 우리는 전선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나요? 전선과 전선면. 여기는 누가 오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 자,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따뜻한 공기랑 따뜻한 공기는 똑같은 공기 덩어리 아니야? 그냥 섞입니다. 그래서 합쳐져. 그거는 문제가 안 돼.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만나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 성질이 다른 애들끼리 만나는데 여기에는 종류가 총 4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온난전선, 두 번째가 한랭전선. 좀 옆에다 쓸까? 세 번째가 정체전선, 정체전선. 마지막이 폐색 전선. 혹시 이름을 보면서 대충 유추가 돼야 돼? 온난전선은 움직이는 주체가 누구냐? 따뜻한 공기 덩어리야. 그래서 온난전선을 볼 때는 따뜻한 공기 덩어리와 함께,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게 따뜻한 게 따뜻한 거랑 만나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 덩어리와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만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온난전선을 표현을 할 때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해. 이거 너네가 이거 교과서에 있는 교재랑 내가 그린 그림이랑 조금 달라. 근데 나도 이제 시험 대비를 뭐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잖아. 내가 그린 그림으로 공부해 놓는 게 훨씬 더 편하기는 할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그림에서는 이거 너네가 막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막 뭐 내용을 다 지우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 그래서 그림을 좀 이제 같이 보면서 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 나름인데 나는 같이 좀 묶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온난전선의 모양을 한번 봅시다. 온난전선은 동글동글한 모양이죠. 온난전선은 동글동글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 덩어리와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만나게 되잖아. 따뜻한 공기 덩어리랑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만나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만나는 점이 전선이라고 했잖아. 위쪽에 전선면을 어떻게 형성을 하게 될 거냐? 위쪽에 있는 전선면을 요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형성한다고 볼 겁니다. 그래서 얘가 따뜻한 공기고요. 여기가 차가운 공기입니다. 따뜻한 공기랑 차가운 공기가 만나잖아.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잖아.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되면은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덩어리 위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곡선이 부드럽잖아. 올라갈 때 그럼 어떻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할 거냐면은 부드럽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반대로 한랭전선의 경우에는 색깔도 파란색으로 해. 뾰족뾰족한 모양으로 한랭전선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따뜻한 공기가 이쪽에 있는 상태에서 뒤쪽에 찬 공기가 오는 거잖아. 그치? 차가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해? 밑으로 내려가려고 해?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거든요.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으로 파고듭니다.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요 공기 덩어리 아래로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파고들고 가고 있는 상황인 거야. 여기가 전선이야. 얘는 여기가 전선입니다. 상상이 되나요? 찬 공기 덩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위쪽으로 타고 들어가는 느낌인 거지. 근데 이 전선면, 위쪽에 있는 전선면이 왜 중요하냐? 이 전선면을 따라서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가 만나잖아? 그러면은 구름이 생겨. 그러면 얘는 이 경계면을 따라서 구름이 이렇게 생기겠지.
그치? 온난전선은 동그랗잖아? 경사가 어떨까? 가파를까? 완만할까? 경사가 완만해요, 얘는. 이미지랑 같이 연결을 하자고. 얘는 뾰족하잖아? 경사가 어떨 것 같아? 가파릅니다. 경사가 가파르. 그러면 이렇게 경사가 완만하고 경사가 가파르면은 이 경사를 따라서 구름이 생길 거 아니야. 얘는 구름이 완만하게 올라가. 무슨 구름? 층운형 구름이 생겨. 층운형 구름의 특징은 비가 한꺼번에 빵 내리지 않고 넓은 지역에 부슬부슬부슬 내리는 게 층운형 구름인 거고요. 얘는 경사가 가파르잖아. 그럼 무슨 구름이 생기는 거야? 저군형 구름이 생기고요. 비가 내릴 때 어떻게 돼? 한번 딱 오게 되는 거겠죠. 괜찮나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네, 그럼 비가 어디 내리냐? 비가 여기에 내리는 거야. 비가 여기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공통적으로 비가 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이러잖아. 그러니까 날씨가 지금 뭐 괜찮긴 여기 비 왔니? 얼마 전에? 저번 주에 맞지? 저번 주에 비가 왔구나. 저번 주 비 왔을 때 추웠잖아. 기억 안 나니? 저번 주 주말에 비 왔거든? 비 올 때 추웠단 말이지. 비 올 때 추운 건 당연해. 비 올 때 추운 건 당연한 게, 비는 어디에서 내려? 찬 공기 덩어리에서 내려. 그렇잖아. 비는 찬 공기 덩어리에서만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나면은, 비가 내린다는 거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이 상황이, 전선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상황이야. 찬 공기 덩어리에 있으면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비가 내려. 그래서 비가 그치고 나면은 따뜻해져. 내가 지금 따뜻해. 뒤에 찬 공기가 와. 그러면 어떻게 돼? 비가 내리고 나는 어디로 들어가? 찬 공기 덩어리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한번 비가 왔다 가면은 날씨가 이렇게 스위치가 되는 게 따뜻한 거랑 찬 공기가 서로 만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정체전선은요,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파란색. 둘이 뭐 하고 있는 걸까?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온난이랑 한랭이랑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싸웁니다. 힘겨루기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정체잖아. 움직여 안 움직여? 이산소를 안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요 정체전선이 요게 이제 장막. 정체전선이 형성이 되는 게 장막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회색전선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회색전선은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이거는 회색전선은 오른쪽에 조그맣게 더 코멘트가 필요해. 기단의 이동 속도가 온난전선보다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뒷장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릴 거야. 현재 우리나라가 있는 곳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온대성 저기압이라는 게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와. 이 온대 저기압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 가운데 저기압의 중심부가 있고요. 여기에서 앞쪽 부분에 온난전선이 형성이 되고 뒤쪽 부분에 한랭전선이 형성이 되는 친구야. 그럼 공기 덩어리를 봤을 때 여기가 차가운 공기 덩어리, 여기는 따뜻한 공기 덩어리, 다시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 온대 저기압이 현재 우리 중위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위도 지역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 온대 저기압은 다음 장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룹니다. 근데 이 상태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뒤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속도가 점점 빠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가 간격이 점점 어떻게 돼? 좁아지게 돼.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 그러니까 차가 돼버려. 이게 지금 만나기 직전이야. 그러면서 둘이 만나면 밑에 있는 아래쪽에는 차가 만나지 않겠니? 따뜻한 공기가 아예 위쪽으로 싹 올라가 버려. 밑에가 전부 다 몽땅 다 뭐가 돼? 사람이 서 있는 데가. 몽땅 다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사람이 서 있는 쪽에서는 전선을 못 느끼죠. 그쵸? 저 위에는 느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전선면에 회색 전선이 소멸되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요게 전선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책에는 한랭 전선을 동그랗게 해놓고 온난 전선을 이제 일자로 해놨는데, 나는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게 그래도 괜찮은 이유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따뜻한 공기나 차가운 공기를 항상 줍니다. 따뜻한 공기나 차가운 공기를 주고 이거 무슨 전선이야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 내가 동그랗게 하나 뾰족하게 하나랑은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온난 전선이 부드러운 이미지로 한랭 전선이 뾰족한 이미지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요거 정리해두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암기,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과학 파트들은 암기량이 그렇게 엄청 많지가 않아. 칠판에 써놓고 칠판에 쓴 거를 보고 문제를 풀면은 어지간한 문제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칠판 꼭 옮겨 써놓고요. 아까 우리 그 기단이랑 써놓은 거랑 합해서 보면서 오른쪽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여기가 페이지가 아까 몇 페이지? 64쪽. 64쪽이 우리 시험 범위 끝부분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 기단 파트의 끝부분인 건데 64가 아니라 84이요. 84쪽. 이게 온난전선이나 한랭전선이 그냥 예쁘게 일자로 평행하게 가지는 않아. 왜냐면은 고기압과 저기압도 고기압의 경우에가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지? 그럼 바람이 이렇게 밑으로 꽉 내려 찍으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퍼질 거 아니야? 그렇잖아. 여기가 고기압의 중심부라고 해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퍼져 나가겠지? 그치? 그냥 내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공기덩어리를 빵 투하하면 그냥 공기덩어리가 척 퍼져 나가게 될 건데 문제는 뭐냐? 지구가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야.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전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어려운 용어 전향력이라는 게 생기고요. 약간 이거야. 왜 우리가 멀미가 나는 이유가 뭐야? 눈으로 보는 거랑 귀로 듣는 게 달라요. 귀로 들어? 귀? 귀로 듣지 않아요? 그럼 귀를 막으면 멀미가 안 납니까? 네. 아닌가? 아직 안 배웠나? 네. 아직 안 배웠구나. 미안해. 중학교 3학년 때 배워. 귀가 우리 소리를 듣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잖아? 근데 귀는 소리를 듣는 거 이외에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게 같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의 몸에 있는, 사람에 관해서 중학교 3학년 때 생물이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서 외울 게 좀 많긴 하거든, 그때. 사람에도 이게 있다? 사람의 생각을 하는 중추가 어디야? 뇌. 박은빈 나오는 드라마 봤니? 박은빈. 우영우가 새로운 드라마를 찍었거든? 안 봤어? 유튜브에서 한 번도 안 봤니? 하긴 너네 알고리즘에 안 뜨겠다. 사람 죽이는 사이코패스 의사. 근데 거기가 이제 드라마가 이제 주제가 뇌 수술을 하는 거긴 하거든? 근데 보통 우리가 뇌를 수술한다고 하면은 대뇌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머리를 다쳤어. 그럼 머리를 다치게 되면은 기억이 없어지거나 말을 잘 어눌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 거잖아. 근데 이거는 나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학교에 가게 되면 일반생물학이라는 걸 하는데 그 일반생물학 교재에 어떤 게 있었냐? 우리 머리 뒤통수에 나무 꼬쟁이가 이렇게 꽂힌 사람 사진이 있었어. 여기 이쪽에 이 뒤통수에 나무 꼬쟁이가 이렇게 관통이 돼가지고 달고 있는 거야. 근데 보통 이제 머리에 이렇게 나무 꼬쟁이가 관통을 하면은 눈을 뜨고 있을 수 없겠죠? 상식적으로. 말도 못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여기에 딱 뒤통수 있는데, 너네가 딱 이제 뒷골 땡긴다 할 때 딱 만져지는 그 뒤통수거든? 그것보다 조금 더 위쪽이긴 해. 그러니까 그쪽에 나무 꼬쟁이가 관통을 했는데, 눈 떠서 말하고 대화합니다. 걸어 다니고요. 후두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후두부. 이게 사람의 뇌가 여러 가지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감정, 기억의 중추는 대뇌라고 해서 대뇌 전반부에 있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 부위야. 근데 뒤통수에 달려있는 게 소뇌야. 이 소뇌는 우리 몸의 운동신경을 관장을 해.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운동 잘하는 애들 있잖아. 공부는 못하는데 운동신경이 잘 발달한 애들 있단 말이지. 균형을 잘 잡고 이런 거 타고나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이런 소뇌 쪽이 좀 발달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소뇌 쪽에는 우리 몸의 움직임을 관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 소뇌랑 가장 가까운 곳에, 이 뒤통수에 있는 소뇌랑 가장 가까운 곳이 귀거든?
그러니까 귀 속에는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이라고 해가지고 혹시 이석이라는 단어 들어봤어? 귀 속에 돌덩어리가 있어 실제로. 걔네들이 어떻게 돼 있냐? 여기에 그 선모라고 해서 털들 위에 돌덩어리가 딱 얹어져 있어. 몸이 기울어지면 돌이 어떻게 돼? 굴러가지. 그치? 몸이 기울어지면 돌이 굴러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기울어짐을 느끼게 되는 게 우리 몸 속에 있는 돌이 이렇게 굴러가면서 몸이 기울어졌다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야. 근데 또 그게 있다. 이것도 어디지? 하긴 나는 막 어렸을 때 좀 잡다한 책들 같은 거를 많이 봐서 그 책이 뭐 되게 엄청 예쁜 교양책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막 어디 뭐 만화책이나 막 이런 좀 쓰잘데기 없는 거라도 이것저것 좀 많이 봤었는데 거기서 이런 게 있어. 눈사태가 나가지고 내가 눈 속에 파묻히게 돼.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내가 살겠다고 이렇게 막 바깥으로 파고 나가는 행동을 하면은 조금 곤란해, 처음부터. 왜냐면 눈 속에 오랫동안 내가 눈 속에 파묻혔다가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잖아? 그러면 상하 좌우가 구분이 안 돼, 우리가. 어디가 위인지 모릅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기울어짐을 판단을 하는 게 다시 한번 기울어질 때 귀 속에 있는 돌이 떼구르 굴려가면서 기울어지고 있는 이걸 느끼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어. 이미 돌이 이만큼 기울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얼마만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야지 느끼게 되는 거거든. 변화가 일어나야지 느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감각기관들이 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비슷한 게 조금 더 살짝 다르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물 같은 거 온도 느낄 때도 상대적으로 느껴.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했던 게 목욕탕에서 너네가 그냥 온탕에다가 손을 집어넣는 거랑 냉탕에 넣었다가 바로 온탕에 집어넣는 거랑 온도가 똑같이 느껴집니까? 차가운 데 있다가 뜨거운 데 가면 더 뜨겁게 느껴지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약간씩 원래 그 전에 있던 거에서 얼마가 변했냐를 감지하는 방식이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눈 속에 오래 갇혀 있으면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 그러면은 눈덩어리 뭉쳐가지고 떨어뜨려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눈덩어리를 뭉쳐가지고 떨어뜨려 봤는데 내 머리로 콩 떨어져. 그럼 여기 위에가 위인 거고 위로 파야겠지. 근데 떨어뜨렸는데 밑으로 떨어져.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아니지. 그치,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파면은 오히려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반대 방향으로 파야 되는 거잖아. 이제 그런 것도 좀 있기는 하는데 그럼 이 얘기를 이제 뭐다 나왔지? 귀 하다 나왔구나. 그게 있고 그래서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건 이석이 굴러다니는 거고 반고리관은 회전을 담당하는 거야. 자, 내가 물컵을 잡고 빙글빙글 돌아. 멈춥니다. 나는 멈췄어. 물컵에 있는 물은 멈출까 안 멈출까? 안 멈추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물리에선 관성이라고 불리는 현상이잖아. 유체류들은 조금 늦게 멈춰. 우리 몸에 있는 반고리관 안에 액체가 차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어. 시야가 차단이 됐지. 내가 눈을 감고 있고 귀도 막았어. 코도 막고 다 막은 상태야. 근데 그 상태에서 아니 회전 의자에다가 앉혀놓고 회전 의자 빙그를 돌리면 돌아가는 거 느끼지 않아? 그치? 멈춤을 느끼죠. 근데 너네 그 코끼리 코 하다가 멈추면은 그렇잖아. 코끼리 코 있네. 어디 뭐 놀러 가서 코끼리 코 하다가 잠깐 딱 멈춰서 딱 서면 똑바로 못 써죠. 그게 왜 그러냐? 우리 몸은 멈췄는데 우리 귀 속에 있는 반고리관에는 액체는 아직도 회전을 하고 있거든요. 요게 멀미의 원인이야. 요게 멀미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막 시각적인 것 때문에 형성되는 멀미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배 탈 때 하는 멀미가 이제 요 반고리관에서 계속 울렁울렁 하니까 계속 센서를 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반고리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배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잖아. 그치? 근데 큰 배 타면 멀미가 없다고 하는 게 큰 배는 움직임이 크지 않거든. 근데 작은 배의 경우에는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반고리관이랑 전정기관에 있는 센서들을 자꾸 누르는 거야. 그럼 누가 와서 내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노크해. 탁탁탁. 자꾸 노크를 하는 거야, 누군가가. 그러면 계속 우리 감각이 예민해지는 게 멀미로 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귀 밑에를 여기다 붙이잖아. 아마 어떤 성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귀 안에 있는 애들을 약간 좀 마취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괜찮나요? 어쨌든 요런 게 이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서도
공기덩어리들이 돌아다니고 있잖아. 근데 공기덩어리들이 지구 자전 때문에 약간 좀 따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너네가 잠깐만 너네 지구의 자전 방향, 공전 방향 중학교 2학년 때 했지? 기억 안 나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헷갈리지? 자전 공전. 그러니까 방향이 그럼 동에서 서야 서에서 동이야? 동에서 서. 서에서 동입니다. 자전이요? 네. 왜냐면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 그치. 그러니까 막 그런 게 들어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어느 방향인지를 하지 말고요. 자, 내가 이제 권장을 하는 건 요 모양을 얘기합니다. 선풍기 날개를 이 날개 모양을 외우세요. 다시 이거 붙이면 안 돼. 요 날개 모양을 외울 겁니다. 거꾸로 하면 안 돼. 꼭 이 날개 모양이야. 왜? 아니,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날개 모양을 외우라고요. 그래서 자, 권장사항 시험 볼 때 손등에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세요. 그럼 무슨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그냥 손에 아무 수가 없어야 될 거예요. 아니 봐봐. 너 볼펜 줘봐.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좀 그렇고. 이 정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 정도는? 이 정도 하고 들어가. 이 정도는 괜찮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부정행위를 몇 번 해봤겠지. 그러니까, 저 정도는 그냥 그거잖아. 약간 이게 볼펜이 이렇게 묻은 거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잘 해가지고, 왜냐면 이 날개 모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고기압은 공기가 내려오죠. 그럼 여기서 퍼져나가잖아. 퍼져나가는 화살표 붙이면 돼. 저기압은 공기가 모이죠. 모여서 상승할 거 아니야. 모이는 화살표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무조건 나오거든. 그래서 이게 막 한글로 하면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인데 그거 외우면은 무조건 시험방 들어가서 헷갈리거든. 조그맣게 하라고 날개. 그치, 이게 반대로 되려면 날개가 반대로 되려면 날개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붙여야 돼? 이렇게 꺾여야 돼. 이렇게 반대로 꺾여야 되거든. 그거 아니야. 그거 안 되니까 요 날개 모양을 가지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압 관련해 가지고는 요 날개 모양 하나만 보면 끝납니다. 알겠나요? 꼭 하고 들어가세요. 해도 되는 거가 있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선을 미묘하게 유지를 하라고요. 저기압 고기압도 그냥 손 해가지고 손등 이렇게 누르는 것 정도는 될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되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된단 말. 내가 머리통에 놓고 손 넣는 거 너무 액션이 크면은 손에 놓고 눌러봐. 공기가 상승해. 손에 더 아파. 저기압, 고기압 이렇게 되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조금 어떻게 뭔가 우리가 이제 그 미묘한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을 잘 좀 처리를 하자는 거지. 괜찮아. 아니면 신발에 하든가. 그러니까 이런 낙서쯤은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슬리퍼에다 끄트머리도 이렇게 해놓고 가든가. 근데 시험 치다가 계속 이렇게 한 번만 보면 되잖아, 그냥 쓱. 잘 보인댔다 한 번만 쓱 보든가. 아니면 양말을 나이키 양말을 신고 가든가. 그러니까 뭔가 좀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좀 잘 가지고 들어가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이렇게 이제 들어온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요게 이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온대성 저기압을 마저 좀 마무리를 할게. 온대성 저기압의 경우에는 여기가 이거는 근데 있잖아. 온대성 저기압은 얘가 고기압이었고요. 얘가 저기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공기가 위로 모였으니까 위로 상승하게 되는 상황이고, 온대성 저기압은 여기는 자, 이것도 권장사항. 그러니까 내가 어지간하면은 일단 외우세요라고 말 안 하거든. 온대성 저기압은 외우십시오. 온대성 저기압은 실제로 우리가 가장 그러니까 봄이나 가을철에, 특히 봄철에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거. 사만사온이라는 단어 들어봤니? 사만사온. 안 들어봤어? 그래? 들어봤어.
동구도 안 들어봤어? 겨울철에 3일간 춥고 4일간 이거 우리, 미안, 여기랑, 그치, 겨울철이구나. 저 시베리아 기단 때문에 나온 거긴 하네. 내가 봄철에 착각했네. 다시금 정정. 이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봄철에 그냥 비가 자주 오고 하잖아. 그거랑 관련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앞쪽에 한랭이 있고요. 정정, 다시. 담비는 아파가지고 좋댔대. 앞쪽에 온난이 있고, 뒤쪽에 한랭이 있대. 요런 상황이야. 근데 여기가 이제 부드럽게 곡선이 이어지단 말이지. 그치? 요게 바람이, 있는 것 같다. 원래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은 저기압에서 그 전선면에 이게 수직인 방향으로 흐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네가 하나하나 따지려고 보면은 좀 복잡하고요. 어떻게 되냐? 바람의 방향이 구역이 1번 구역, 2번 구역, 3번 구역이 있겠죠. 그렇죠? 왼쪽부터 순서대로 여기가 근데 제일 먼저긴 합니다. 여기가 이제 제일 먼저긴 하는데 우리가 유관상으로 봤을 때 1번, 2번, 3번이잖아. 바람이 순서대로 어떻게 되냐? 북서남서 남동일 거야. 그쵸? 북서남서 남동 맞아요. 여기에 바람이 북서풍이 불고요. 북서풍 바람이 어떻게 부는 거냐? 이렇게 불어. 여기 바람이 남서풍이야. 남서면 바람이 이렇게 불고요. 여기가 남동풍이 불어. 남동이면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왜 이렇게 불어요? 원리를 따지면은 상당히 골치 아파. 바람의 방향은 외우셔야 됩니다. 북서, 남서, 남동 바람의 방향은 외우셔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는 원래 우리가 전선 열심히 한 거랑 똑같이 합쳐지게 돼. 왜? 이쪽 지역은 좀 있어. 여기는 지금 뭐야? 사람이 지금 봐봐. 여기에 사람이 서 있어. 여기에 사람이 서 있으면 현재 어떨까? 현재 지금 이제 보면은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 차가운 공기잖아. 요 사람은 지금 기온이 따뜻할까 차가울까? 얘는 추운 공기에 있을 거 아니야? 추워. 그쵸? 근데 온난전선은 앞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걸 거 아니야? 이미지가. 온난전선은 이미지가 요렇게 파고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얘는 요렇게 파고 들어가니까 지금 비가 와. 무슨 비가 와? 이슬비가 와. 이슬비. 비가 이게 천천히 오래 추적 천천히 내리는 비가 이슬비. 얘는 춥고 이슬비가 옵니다. 괜찮나요?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따뜻하고 지금은 맑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은 아직은 아니지. 여기 사람은 아직은 따뜻하지? 근데 여기가 비가 오면은 자, 다시 한번 비가 오는 지역은 차가운 공기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은 추운데 비가 오거든요. 여기는 근데 전선면이 이렇게 전선면이 될 거 아니야. 이 기호 보이죠? 어떻게 한 건지. 비가 무슨 비가 와? 여기는 소나기가 와. 저군형, 측운형 차이 때문에.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 온대성 저기압은 얘가 이제 온대성 저기압이야. 다시 한번 온대성 저기압인데 아까 우리 필기한 거에 좀 뭐 크게 했으면은 추가해도 괜찮고요. 그 위에다 그냥 화살표만 북서, 남서, 남동만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 거기다가 얹어도 괜찮고 아니면은 그냥 따로 그리는 것도 괜찮고요. 네. 아니면 따로 그리는 것도 괜찮고 해서 바람의 방향 강자 암기 사항입니다. 꼭 저대로 외워야 돼. 바람의 방향은 안 외우면은 그러니까 안 외우고 나서 왜 사실 우리가 뭐 고기압이나 저기압이나 아니면 막 바람 부는 방향이나 해풍이나 육풍이나 이런 거는 정확히 해서 어디가 따뜻해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석이 되잖아. 북서, 남서, 남동은 해석이 안 돼. 그래서 북서, 남서, 남동은 꼭 외워야 되고 나머지는 전선에 관해서 차근차근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그냥 무난하게 풀리긴 합니다. 괜찮나요? 요거 빨리 적어보고요. 카메라 안 끊고 기다렸다가 밑에 있는 일기도까지 같이 볼 겁니다. 아마 일기도까지 하고 오른쪽 문제 풀면 시간 딱 6시 될 거야. 학원에서 더 하다가.
다 됐나요? 아직 쓰고 있구나. 이게 봄, 가을을 좀 같이 묶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를 볼 때. 그래서 아래쪽에 일기도 마지막으로 보면은 봄철이랑 가을철이, 그러니까 지금 봄, 가을이라고 두 개가 나와 있긴 하는데 정말 솔직하게 봄이랑 가을 비교하시오 하면은 나는 구분 할 자신이 없어. 학교 선생님의 프린트를 똑같이 따라가든가 그냥 똑같습니다. 봄이랑 가을이랑. 그러니까 봄의 특징이랑 가을의, 그러니까 왜 우리도 봄이랑 가을이 딱 둘 다 놀러 가기 좋잖아. 그치? 그러니까 봄이랑 가을이 좀 비슷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굳이 조금 더 언급을 하자면 봄에 이 온대성 저기압이 봄에 좀 그림에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일반적으로. 너네가 가을 하면은 애국가 3절. 애국가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모토란 건 알지? 1, 2, 3, 4절이. 근데 나도 이제 가사를 정확하게. 응? 1절이 봄에 가는 거. 네. 좀 수치스러운데. 그러니까. 애국가 3절 첫 그 시작이 가을 하늘 공허한데 높고 구름 없이 라는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가을날 하늘이 이제 높고 푸르고 구름 한 점 없고 맑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가을에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딱 박혀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름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그러니까 근데 봄에도 보면 고기압 박혀. 오늘도 날씨 좋잖아. 오늘은 아직 여름, 오늘도 날씨 좋고 위에 하늘에 구름이 없지. 구름이 없으면 고기압입니다. 왜? 구름 언제 생겨? 저기압. 공기가 상승할 때 생겨. 공기가 상승하는 게 저기압인 거잖아. 그렇잖아. 지표면이 붉은 열에 가열을 돼서 공기가 상승해? 그럼 저기압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름이 없어? 고기압인 거야. 그래서 고기압인 상황이 자주 이제 반복이 되는 거고요. 여름이랑 겨울의 경우에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양쪽 구석지의 대각선에 잘 박혀 있습니다. 북서계절풍, 남동계절풍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름, 겨울이 대놓고 확 티가 나니까 여름, 겨울이 주로 문제가 나오고 봄, 가을은 약간 애매하다라는 거. 그래서 뒤로 2장 넘겨보면은요. 86쪽입니다. 86쪽에 보면은 유제 1번. 유제 1번이 보면은 온대성 저기압 보입니까? 유제 1번이? 유제 1번이 온대성 저기압이 있어서 얘가 봄, 가을이야. 같이 묶어서 처리해서 오투에서도. 네, 봄, 가을입니다. 유제 2번은요? 고기압이 어디에 있나요? 고기압을 봐야 돼. 고기압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나라한테 있죠? 네. 유제 2번. 네. 봄, 가을입니다. 고기압이 우리나라한테 있으면 봄, 가을이야. 유제 1, 2번은 봄, 가을이에요? 네. 니은이 이동성 고기압이에요. 유제 3번. 솔직히 고기압, 저기압 보면 좀 어지럽죠? 근데 가운데 뭐가 있어? 정체전선 있네. 그래서 얘는 여름이야. 여름 중에서도 어디? 초여름이야. 그리고 이제 그 왼쪽 하단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은 동글동글동글 촘촘촘촘 돼 있는 거 보입니까? 유제 3번에서? 유제 3번에서 밑에 쪽에 동글동글 촘촘촘 된 거 있잖아. 걔가 태풍이야. 아, 얘가 태풍이에요? 네, 열대성 저기압 혹은 태풍이라고 부르는 게 저겁니다. 태풍을 저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간격이 촘촘하다는 거는 엄청 경사가 급하다는 거야. 그 밑에 유제 4번
오른쪽 아래쪽이 고기압이죠. 그쵸? 그래서 얘가 남고북저형이라고 해. 남쪽이 고기압, 북쪽이 저기압. 그래서 남고북저형에서 여름이고요. 유제 5번, 6번이 둘 다 겨울입니다. 시베리아 쪽에 고기압 박혀 있는 거 보이죠? 그쵸? 유제 5번, 6번이 둘 다. 그러니까 겨울은 북서쪽 왼쪽 상단 모서리에 고기압이 있고요. 여름은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고기압이 있을까? 고기압의 위치 가지고 봐야 돼. 저기압을 보잖아? 조금 어지러워. 항상 고기압을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기압은 약간 그쪽으로 바람이 빨려 들어가는 건데 고기압이 바람 나오는 구멍 아니야. 그렇잖아. 고기압을 봐야 돼 항상. 알겠나요? 네, 고기압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우리가 일기도를 분석하는 방향이 될 거예요. 일기도,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는 여기서 끝나거든요. 교육과정이 여기서 끝나는데 혹시나 학교에서 막 일기도 화살표 날려가지고 막 나오는 게 있다. 가져와야 돼. 일기도 그 화살표 해가지고 막 꼬리에서 바람의 방향, 이제 바람의 세기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교육과정이 여기 교과서에는 없는데 예전에 다른 파트에 나왔을 땐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85쪽에 문제 푸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 끝.